당신의 계좌를 더블업 시킬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정영진 비세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야,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계속 강한가 싶을 정도로 오늘도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한 3일 쉬었으니까 달려야죠. 아니, 그래요? 네. 아니, 미국 시장 이렇게 뭐 흔들리네, 뭐, 별별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또 연휴 끝나고 나면 조금 불안한 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보란 듯이 그냥, 예, 달려버리시네. 네. 시장님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개장 시황 또 우리 장우진 프로님과 함께 가볼까요? 장프로님. 네, 장 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또 개장 시황 또 잘 책임을 좀 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연휴가 길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항상 보면 우리 연휴 때 막 등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등락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어제죠.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토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4%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지금 2% 상승하면서 90만 원. 네,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와, 아니 그 뭐 이란 뭐 칠 수도 있다 하여튼 별별 네. 어찌 보면 증시에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증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네. 뭐 변동성은 위험이죠. 위험은 기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몇 개 볼까요? 네, 이게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특징을 보면 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게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뭐 오르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거 20만, 뭐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10.7%,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증권주 날아가네. 이게 상승 종목들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코스피에서 여기 현대차증권 20.7%, NH증권 15.7%. 아, 20%는 왜 오르는 거예요? 네, 덜 올랐거든요. 네. 야, 오늘은 바야흐로 증권의 날인데. 현대차증권 한번 차트 보시면 네. 제가 이 차트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흐름의 차트예요. 작년에 그렇게 좋지 않았고 최근에 좀 부진했다가 여기 전고점 딱 돌파할 때 이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와. 요즘은 이렇게 전고점 딱 돌파할 때 그냥 가버리거든요. 쏴버립니다. 차트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여기서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근데 현대차증권이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는 못 갔다는 게 차트에서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더 강하게 가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고 얘 왜 안 갔지?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NH투자증권도 작년에 보면 상대적으로 덜 갔잖아요. 네. 뭐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은 거죠. 실적이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것도 아니고 뭐 미래에셋증권처럼 뭐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신증권처럼 자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슈를 덜 받았던 증권사들도 이제는 같이 가자라고 네. 한 흐름이 되면서 최근에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적으로 DB증권도 그렇거든요. DB증권이 먼저 좀 달려줬고 그다음에 NH, 현대차증권처럼 좀 밀려있던 기업들이 예. 간다. 교보증권도 보면 최근에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많기 때문에 좀 네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신영증권도 강세.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상위 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그 10위권 이상이 보면 전부 다 증권주인데 TMC 빼고 전부 다 상위 쪽에 TMC가 있다. 뭐예요? TMC는 지난주에 얘기 들었었는데 케이블 회사예요. 네. 신규 상장주가 케이블 회사인데 보통 선박용 케이블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가 이제 오라클에 납품하는 고객사를 통해서 이제 광 케이블 들어간다. 데이터 센터 광 케이블 들어간다고 해서 또 뭐 증권사 이름인 줄 알았어요. 계속 근데- 증권사 얘기만 나와갖고.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작년 네.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 실적이 나오고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 케이블 쪽으로 엮이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이 회사 한번 공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면 지난주에 바로 상한가 기록했던 기업 상하프론테크 그때 우주랑 엮이면서 네, 상한가 바로 기록해서 못 샀는데 오늘 또 15% 이상 오르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많이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선익시스템이 대면적 증착기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 OLED 쪽에서의 증착기는 그 EUV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노광 장비, 네. 노광 장비만큼 독점이 굉장히 강했던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선익시스템이 대면적 OLED 쪽을 새롭게 들어가면서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익 500억대 나왔고, 근데 이 선익시스템이 실적이 잘 나고 난 다음에 OLED 산업 괜찮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두 가지 산업이 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 안경 쪽
아세요? 안경, 그 안경? 스마트 안경, 스마트 글라스. 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VR이 아니고 이 스마트 글라스 쪽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작년에 그 메타 레이벤이 이 AI 글라스를 몇 개 팔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AI 글라스. 네, AI 글라스. 네, AI 글라스. 80만 개? 700만 개를 팔았어요. 700만 개요? 네, 700만 개. 물론 이제 거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모델 말고 그냥 단순히 AI 작동되는 거, 음성 인식되는 거 그게 메인이었고 네. 디스플레이 모델은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글이랑 애플이랑 메타랑 다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AI 글라스 특히나 디스플레이 글라스 쪽이 조금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 와, 나 그거 써봤거든요. 써보셨어요? 그 중국에서 요즘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아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와, 그리고 옛날엔 되게 무거웠어. 이렇게 막 두껍고 네. 이렇게 하면 싸주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요 정도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많이 막 가벼워졌습니다. 엄청 가벼워지고 네. 잘 보여. 그리고 근데 네. 비싸지 않나요? 가격이 이게 꽤 나갔던 것 메타에서 같은데. 나온 게 799달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한 100만 원 그렇게 정도 하는 비싸진 거죠? 않아요. 그냥 한번 쓸만하다. 아니, 중국 거는 그게 안 비쌌던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디자인에서 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아, 뭐 그런가요? 레이벤이 아무래도 하이버하다 보니까 음. 메타가 가볍고 좋은 것도 있고 이번에 그 어디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랑 손잡고 하고 있고 이게 본격적으로 디자인 쪽이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젠틀몬스터라든가 이런 쪽이랑 협업을 하면서 디자인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기계적인 감성과 다르게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이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안경도 사실 패션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이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려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대표적으로 뭐 올레도스라든가 레더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어려울 수 있는데 OLED를 실리콘 기판, 반도체 기판 위에 바로 올려버린다는 게 올레도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 올레도스 증착기를 선희 시스템이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 하나 또 한 축이 되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얘기 들었던 태양광 쪽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한번 얘기 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페로브스카이트 쪽이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각광을 다시 받고 있는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증착도 결국 대면적 증착이 돼야지 유리할 거니까 이 선희 시스템이 하고 있는 장비가 유리할 거다. 보면 태양광 증착 장비가 그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기업들이 합니다. 실제로 장비들을. 이 선희 시스템이 그쪽으로도 연관돼서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선희 시스템 더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K하늘 시스템도 10% 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로봇 관련된 주식으로 조금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PSK 반도체 전공정 쪽인데 반도체 전공정이 오늘 8% 오른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NXT고 실제 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긴 하는데 결국은 그 PSK가 오른다고 하는 건 반도체 장비 쪽 캐펙스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 네. 또 최근에 그러니까 연휴 사이에 계속 나온 게 뭐냐면 낸드 쪽의 쇼티지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네네. 우리가 D램 쇼티지만 얘기했었는데 낸드 쇼티지 나면 난리 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낸드 관련된 전공정 투자가 더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도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여기가 CGM이라고 연속 혈당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CGM 그 케어센스 에어2라고 해서 CGM 그 모델 2 두 번째 모델이 미국에서 이제 연구 임상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 CGM 쪽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아이센스에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오르고 있고 20% 뭐 한 8% 오늘도 한 8%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프로텍인데 프로텍이 NXT에서 계속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텍이 후공정 장비 쪽이거든요. 후공정 쪽에서도 보면은 그 레이저 뭐 본딩, 그러니까 HBM 관련해서 레이저 본딩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계속 오르는 게 뉴스는 없어요. 뭔가 새로운 얘기들이 없는데 계속 오르는 게 뭔가 있는 것 같다. 뭐 장비 공급에 대한 이슈가 뭔가 불거지거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알지노믹스도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6% 오르는 게 일라이 릴리로부터 이제 유전성 난청 질환 관련된 연구비 수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일라이 릴리와의 어떤 협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도 조정이 많이 받은 상태에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계속해서 보니까 증권주 계속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네. 네. 거래주 상에서도 봤을 때는 증권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4%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이서닉스 지난주에 이제 매각 얘기 나왔다. KKR 쪽으로 매각 얘기 나왔다라고 했었는데 오늘도 조금 상승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죠. 대표적인 원전주인데 오늘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IM증권에서 원전 관련된 수주가 올해도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네. 기대감이 붙으면서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 10만 원 돌파가 나오면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 10만 원 돌파한다 그러면 사상 최고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만큼 신고가 기록하면서 좋다. 근데 제가 원전주 계속 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주봉에서 네. 이렇게 주가가 눌렸다가 전고점 돌파하고 살짝 눌렸을 때 이때가 이제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이라고 하는데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사야 된다가 아니고 이때는 공부해야 된다. 아 그래 차트 한번 좀 다시 띄워주실래요? 네. 차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을 길게 원형으로 이렇게 받고 다시 반등했는데 조정이 나왔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고 이 모양 자체가 손잡이가 달린 컵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봉에서 네. 이 손잡이가 손잡이가 달린 컵이 나오면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도 굉장히 세게 나온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올랐던 것 자체가 이유가 있는 거고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돌렸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가 아니고 이때는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윌리엄 오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런 차트는 오늘의 증권주도 다 저런 차트 아니에요 지금? 증권주랑은 좀 다른 게 그래요? 증권주는 기존에 이 정도로 급등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미래에셋증권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뭐 현대차증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만약에 이런 자리 한번 보셔도 돼요. 이 자리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약간 뒤로 또 당겨 보면 이 자리인 거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지금 손잡이가 있는 컵 모양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달려버렸거든요. 이렇게 달려버렸거든요. 불과 3주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손잡이가 달린 컵인데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으면 붙어버리기 때문에 저게 더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주가 좀 뜨거우니까 네. 그럼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증권주가 테마로 붙었는데 네. 증권주 중에서도 대장주인 시가총액 등 뭐 미래에셋 등등을 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 막 모멘텀이 붙은 자사주 대신증권 등등을 가야 되는 건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증권주 ETF 사시는 게 제일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거를 고른다고 생각하는 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증권주는 이제는 그냥 갈 거라고,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만약에 미래에셋증권을 독자적으로 만약에 매매하는 걸 고민한다고 하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보유자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인데 이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한 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주 테마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헷갈려요. 저도 굉장히 헷갈렸는데 생각보다 더 잘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을 베팅할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조금 애매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냥 증권주 ETF 사는 게 편하다. 음. 네. 조금 미래에셋증권의 수익을 좀 덜 먹더라도 증권주 ETF로 그냥 수익 누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 ETF도 당연히 있군요. 네, 증권사들만 모아놓은 거. 그렇죠. 네. 증권주. 레버리지? 레버리지 있어요? 증권 레버리지 없는 것 같은데. 레버리지 ETF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네. 또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또 연휴 끝났으니까 제가 정프로님한테 한 여쭤볼게요. 뭔데 또? 자 넥스트레이드에서 네. 지난 한 2, 3주 어간 동안에 네. 넥스트레이드 빠지면 우리 장에서는 좀 괜찮았고 어쨌든 신호가 좀 반대였는데 오늘은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대로 본 시장 열면 한 2, 3% 급등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떨까요? 이건 그대로 봤죠. 아, 그러니까 넥스트에서 못 간 게 본장에서 갔는데 이번 넥스트에서 갔으니 본장에 좀 못 가나? 이런 이제 걱정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걱정도 살짝 있고 정말 오늘은 반도체랑 증권만 사면 되나? 뭐 등등도 있으니까 더 세게 가지 오히려. 오히려 더 세게 간다. 네, 넥스트보다 더 세게 간다고. 오늘은 일단 증권주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세뱃돈 받았죠. 네. 엄마 아빠들이 애들 손잡고 다 지금 저 증권사 가서 계좌 개설한다고. 증권주 그게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저 세뱃돈들 쭉 들어오면 세뱃돈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세뱃돈을 가장한 증여 자금들도 꽤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대거 매수에 들어간다. 예,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외국인 좀 팔 거예요 아마.
예. 실제로 수급 동향도 그렇네요. 네. 아 그래요? 네. 거봐 개인들은 오늘 무조건 들어온다니까. NXT 지금 세뱃돈- 4,4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삼전이 어르신들이 그냥 애들 사주기 너무 좋아. 네. 예. 그냥 믿음의 삼전 뭐 이렇게 되니까. 네. 너무 삼- 비싸지도 않고. 예, 삼성전자로 갑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연휴 때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이런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어제 막판에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막판이라기보다는 중반 이후에 많이 흔들렸었는데 FMC 의사록 나오면서 흔들렸어요. 근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흔들렸는데 그 이후에 바로 반등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여전히 힘이 있고 또 테마주들 중심으로 강세를 봤던 걸 보면 리스크온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그 자금의 흐름들을 봤을 때 한국 시장으로 자금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한국 주식으로 펀드 유입이 제가 기억하고 300억 달러였는데 단위 네.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그 지지난주 대비해서 월등하게 늘어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지금 명확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어떤 강세가 지금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보는 건 이제 2월 25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전까지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기술주라든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했단 말이죠.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을 우려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더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오늘도 반도체가 여기서 뭐 초반 대비해서 크게 밀릴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안 받습니다. 저도 이제 정프로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자 여러분도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세뱃돈 받아서 주식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한번 인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잘하면 5,700 가겠네, 그죠? 네. 장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네. 코스피가 2.66% 상승하면서 예상이 2.66% 상승 이거 예상이고 봐, 이게 5,700이 이게 확실히 진짜 3,000대는 33% 올라야 이제 네. 4,000이 되는데 5,000대는 20%만 올라도 6,000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 확실히 이게 빨리 폭이 바뀌죠. 네. 달라지는 것 같아. 네. 오, 이게 세배랠리 갑니다. 세배랠리. 세뱃돈 랠리. 세뱃돈 랠리 갑니다. 네. 와. 일단 2.45%로 시작합니다. 5,642 네. 코스피. 코스닥은 1.46% 상승한 1,122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삼성전자 역시 한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네. SK하이닉스 2.6% 상승, 음. 삼성전자 우선주도 4%. 현대차랑 2차전지 쪽은 조금 안 좋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도 안 좋고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이 좋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반도체와 증권주 아까 10% 정도 상승했었는데 미래에셋증권 네. 12.5% 상승하면서 증권주 쪽으로 매기가 더 몰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 오늘 증권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 유진투자증권도 8%. 그러니까 금융이나 증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5에서 20% 타겟을 한다 그러면 이런 주식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너무 목매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에서 20% 타겟이 절대 15에서 20%만 먹고 내가 나오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선주가 강합니다. 조선? 네, HC현대중공업 지금 7% 상승하고 있고 하나오션이 5.7% 상승하고 있는데 휴일 사이에 미국에서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조선 관련돼서 산업 부양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된 건데 사실 이전 정책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그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이게 추가로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 같습니다. 해운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거의 다 플러스인 것 같고 해운은 약간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트럼프가 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배들 네. 톤당 뭐 몇 센트씩 뭐 물린다 돈 이래갖고. 받겠다. 예. 근데 해운도 뭐 대체적으로 한 2-3% 이상씩은 다 가는 것 같고 HMM 대장주도 한 5% 가까이 지금 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자,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특징주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가 지금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MLCC랑 FCBGA 기판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MLCC도 지금 반도체처럼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음흠. 가격이 올라가면 마진이 좋아지는데 삼성전기가 무라타 전기, 그러니까 미국 일본에 있는 메인 MLCC 업체 무라타 전기가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삼성전기의 지금 장점이 뭐냐면 고정비가 높아요. 고정비가 높다는 건 영업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라갈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작년에 보였던 영업이익률 상승이 삼성전기에서 올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동향을 조금 이 회사는 계속 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센데 네.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가 또 바뀌었네요. 알테오젠이 다시 탈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한 3주 걸렸나요? 뺏긴 지? 꽤 오래됐던 것 네, 같은데요. 한 3, 4주 걸린 것 같은데 오늘 알테오젠 왜 이렇게 강해요? 알테오젠이 네. 그 키트루다가 추가로 적응증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연휴 사이에. 근데 추가 적응증을 확보한 건 결국 SC 쪽으로도 적응증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좀 되고, 다른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강세예요. 삼천당 제약도 지금 삼천당도 3.55%. 세네. 네. 지금 그 알테오젠이 코스피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닥 바이오 1등이 되는 게 삼천당 제약인데 네. 삼천당 제약도 강세. 근데 TCG는 조금 약하고요. 그다음에 케어젠도 4.55% 상승하고 있고, 그렇게 조금 바이오는 네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코스피가 확실히 네. 좋고 코스피가 지금 2.7%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5,700을 돌파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인데, 아니 전자 5% 이상이면 돌파하죠. 네. 근데 코스닥은 지금 0.8% 상승하고 있어서 코스닥 쪽은 확실히 조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도 사실 정부에서도 왜냐면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갔으니까 코스닥도 이렇게 좀 잘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힘을 받을 만한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밀어줄래도 뭐 이렇게 뭐 지금 실적도 좀 나오고 뭐 네. 이런 회사들이 있어줘야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2차 전지는 영 그 힘을 좀 못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뭐 일부 하나하나씩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쫙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 구심점이 없나? 예.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그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뭔가 그걸 진짜 받을 만한 회사들이 좀 너무 없나 싶어서 잘해야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이쪽일 텐데 네. 그것도 아주 뭐 이렇게 센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펌프질을 한다고 할 때 정부에서 네. 모험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고 우리가 그 성장 산업에 네. 현재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성장 산업에 우리가 마중물을 넣어서 이걸 성장시키겠다. 이거 우리나라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돈이 돌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가? 네, 그러니까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고 또 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세뱃돈이 지금 무서워요.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징 중 하나가 지금 하나솔루션이 보이는데 하나솔루션이 아까 10%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얘기 들었죠.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봐야 될 것 같다. 네. 하나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큐셀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예. 여기도 지금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쨌거나 데이터 센터는 지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원전은 일단은 탈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락이라고 하는 게 수주가 나올 텐데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원전이 그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못해도 네. 5년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당장 전력을 공급하는 게 누가 될 거냐라고 보면 일단 머스크가 지은 건 태양광이다. 그러니까 태양광 쪽은 조금 더 힘을 받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솔루션과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유니테스트도 부각받았었는데 유니테스트 한 5% 오르는 모습. 태양광 쪽 지금 괜찮다라고 보이고 네네네. 자동차 쪽은 현대차는 약간 강보합, 기아가 2% 오르면서 그렇게 좋은 흐름까지는 아니네요. 자, 오늘 같은 이렇게 다 오르는 장에서 네. 시가총액 상위의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우리 코스닥의 지금 2차 전지주 약간 약보합인데 상대적 박탈감이 좀 크겠어요. 그러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확실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을 때 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주말 동안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현대차가 너무 비싼가? 막 이렇게도 생각을 네. 해봤는데 도요타 대비해서 현대차가 현대기아차 합했을 때 도요타가 시가총액 한 3배 정도 돼요. 근데 판매량은 50%가 많고 작년 기준 순이익은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어디가? 도요타가. 현대차. 도요타가 순이익이 2배고 시가총액 3배고 그래요? 매출액은 한 50% 정도 많고 5, 음. 60%.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로봇으로 올랐지만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로 포지셔닝 되면 사실 저도 뭐 현대차 좋아하지만 더 갈 수가 근데- 힘들죠. 네, 자동차로 포지셔닝 자동차로 되면 되면, 올해는 네.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요타는 로봇이 없어요. 로봇이 없는데 현대기아차보다 비쌉니다. 비싸요. 실적 대비해서 또 비싸요. 그렇게 되면 이게 로봇으로 올랐다고 해도 도요타랑 이제 밸류가 좀 붙었다고 했을 때 진짜 로봇이 붙으면 더 갈 수도 있겠나라는 기대감은 저는 유효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자라는 건 아니고 이거를 현대차를 팔고 무조건 뭐 다른 거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다. 만약에 현대차에 몰빵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할 필요가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굳이 현대차 빨리 팔아가지고 딴 거 가야지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또 관심 받고 있는 올림픽 기간이라서 국가대표 드림팀 이런 게 참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모여가지고 국가대표 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가대표. 옛날에 네. 그래서 뭐 저 코리아 어벤져스 뭐 이래갖고 그러니까 LG 화학이랑 뭐 이렇게 쭉 엔솔 뭐 이렇게 해갖고 있었죠. 예, 그 제안을 그때 현대차증권에 누구신가가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뜻대로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을 하나로 탁 묶으면 네. 지금 같은 이제 폭발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사실 별로 없는데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제조업 강국에. 그러나 여튼 오늘은 증권주가 상승 쭉 종목 보니까 증권주들이 진짜 SK증권 이쪽이 거의 뭐 상한이고 SK증권 상한가, 네. 상상인증권 상한가, 현대차증권도 거의 뭐 현대증권 거의 상한가. NH투자증권도 15%. 자, 행복한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오늘 증권 거의 못 담았어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네. 너무 빨라서. 자, 내일 어떨까요? 오늘 오늘 오후장 어떨까요? 증권? 오후장에서요. 네. 증권주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증권주 강세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게 거래대금이 꺾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설 연휴가 지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자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자금이 좀 더 회전이 높아질 거라고 보면 뭐 증권주는 당분간은 가장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SK텔레콤은 뭐예요? SK텔레콤은 뭐가 뭔가요? 아니 분위기가 아침에 엄청 좋았다가 네. 어디 갔지 지금? 여기가 이제 엔트로픽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일단 보면 시장이 좋을 때 통신주는 그러니까 좀 빠지는 흐름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 성격이 돼 있다가 시장이 확 좋아졌으니까 조금 밀릴 수 있는 국면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엔트로픽 관련된 이슈가 일단은 자금 조달 끝났어요. 엔트로픽이. 그러면서 지난주에 올랐었고, 그러니까 오늘 살짝 눌릴 수도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SK텔레콤이 여기서 무너질 거냐,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올랐냐, 그런 것까지는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증권주들 쭉 보니까 많이 올랐던 친구들만 조금 들어오르고 나머지는 진짜 미친 듯이 오르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요. 네. 키 맞추기가 완전히 순환매가 증권 안에서도 있는데, 야, 오늘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이제 90만 닉스를 다시 한번 한 2달 만에 돌파했는데, 그때 우리 지수가 이제 5만 5천 P 돌파하냐 마냐 했는데, 네. 똑같이 전 닉스는 90만 닉스인데 우리 코스피가 5,600포인트, 5,700포인트니까 네. 그동안 이제 순환매가 엄청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저는 이제는 조금씩 코스닥 쪽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도 되지 않을까? 코스닥이요? 네네. 오히려 너 크게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것들을 더 가자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코스닥 쪽의 정책 전환이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 방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슈는 나올 것 같다. 특히나 그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의 비중 확대 이런 얘기만 나온다 그러면 지금 증권주 가는 것처럼 팍 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지금 코스닥 갖고 있는데 다 팔고 빨리 코스피 가야지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비중을 조금씩 이제 변동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으로. 이전 상장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코스닥에 대형 자금이 들어오면 네.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 상위대로 살 텐데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의 알테오전이 굳이 이런 큰 물에서 코스피로 가야 되나? 뭐 철회하려면 철회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네. 이사회 거치고 했는데 뭐 근데 이걸 뭐 철회할 주가 것 측면에서 같은데. 긍정적이라면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뭐,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금이 들어온다면 네.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그쵸. 그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아마 그래도 코스피 가고 싶은 메이저리그니까. 마음이 네. 아마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야, 조선도 진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네. 조선도 웬만한 종목들 지금 한 3, 4% 이상씩은 다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조선도 조선도. 강세입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 장비 이건 뭐야? 하나솔루션. 저 태양광. 예, 태양광 쪽으로 좋고. 그리고 NHN도 지금 12% 정도 오르고 있어요. NHN 지난주에 이제 실적 얘기하면서 NHN. 네, 웹보드 네. 게임이 좋다. 네. 고포류 같은 거 웹보드 게임이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보고서가 나오면서 NHN이 그 정부의 GPU 사업 수주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GPU 그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거. 그거 관련해서도 실적이 올라올 거다. 그리고 신작 게임도 나온다. 그러니까 NHN 쪽으로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차트 보시면 이제 막 전고점 딱 돌파해가지고 가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주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실적이 좋다.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중심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아, NHN인데 옛날에 네이버랑 한 게임 합친 게 NHN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이버와 한 게임을 합쳤는데 다시 분사가 됐죠. 그 네이버는 이제 분사했잖아. 그럼 한 분사했죠. 게임 그냥 한 게임 해야지 또 왜 NHN 그대로 가나? 그게 이제 그 한 H가 한 게임이니까 그냥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요? 네, 그 또 클라우드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한 게임만으로는 갈 수는 없죠.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저번 한 2주 동안에 제가 좀 장프로 때문에 눈여겨봤었던 대우건설하고 네. 최근에 좀 소외됐지만 다시 한번 뭐 오르냐 마냐 얘기하는 화장품 이런 거 한번 좀 볼까요? 대우건설은 지금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은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원전 쪽으로도 다시 관심을 조금 갖는 것 같은데 대우는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건설이랑 너무 스토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현대건설만큼의 시총이 갈 거라는 건 절대 아니고 하지만 원전 관련은 그러니까 빅베스 이후에 전반적인 실적 개선 플러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리고 화장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 종목들을 보면 소비주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홍천그룹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뉴 같은 경우에 그 미디어죠. 여기가 저거 뭐지 왕과산 남자 영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400만 돌파했다고. 네, 흥행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 그래요? 네 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나 빠져요? 네 최근에 보통 좀 이제 변동성이 있네요. 기대감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질 때는 진짜 무섭게 빠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단기에 이렇게 확 올랐었잖아요. 물론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옛날 같으면 영화가 나온다면 이렇게 막 올랐을 텐데 지금 그렇게 기대감 받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무너졌습니다. 아, 근데 저거는 좀 위험한데 저 정도면 네. 그렇죠? 이게 영화관 사업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맞아요. 하나의 흥행 가지고는 지금 주가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CGV에서는 뭐 아예 구독 모델도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1년에 뭐 예를 들어 뭐 네. 10만 원 내면 몇 그냥 분 영화관 보세요. 언제든 음. 계속 갈 수 있는 거. 그것도 뭐 좀 늦었네요.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늦었다는. 근데 생각이 드네요. 귀찮아요. 음. 영화관 가는 거 가는 게. 자체가.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저희 딸을 보면 1.5배속 일단 기본 깔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안 보고 막 넘어가기 안 되니까 네. 좀 젊은 층 특히나 이제 어린 층들에서 새롭게 영화관을 안 가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못 돌려보면 이렇게 막 좀이 쑤셔요. 이 재미없는 부분 빨리 넘어가야 돼. 그런 것들이 보여서 두 번 터치하면 빨리 10초 넘어가야 되는데. 빨리 넘어가야 돼요. 아, 그렇게 보면 가격 되게 구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셋이 영화 보면 셋 다 첫째 들어가는 시간하고 나오는 시간은 동일한데 영화의 조절을 마음대로 하게끔 바꿔야겠다. 가격 요금 차별 조절. 그렇게요? 네, 각각 모니터로 본 다음에. 빨리. 네, 본인은 늦게 보고 최저 보고. 예. 근데 그럼 넷플릭스를 보고 말지 그 영화관에 그래도 굳이 또 갈 이제 필요가. 영화관이라는 그런 걸 이제 살리려면. 네. 네. 와, 근데 진짜 CGV도 참 걱정이겠다. 야,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또 여전히 코스피는 강하게 2.7%. 네. 2.7%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은 역시 그 증권주가 오늘은 주인공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증권주는 계속 얘기 드렸지만 좀 ETF 중심으로 그냥 증권 사두면 크게 잃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수익이 좋을 거다라고 제가 장담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갈 때 크게 뒤처지지 않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잃지 않는 투자가 될 것 같다.
아까 지금 화장품 물어봤는데 화장품 한번 볼까요? 아, 네. 그러니까요. APR이 지금 4% 정도 상승하고 괜찮네요. 있습니다. 네. 근데 APR도 지금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화장품 중에서 보면 제일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랫동안 기었고 하지만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도 보면 긴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고 조정 나오면 다시 반등 나오고 있죠. 이게 전고점 돌파하면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쪽으로도 전반적인 다른 섹터보다 엄청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화장품이 지금 뭐 완전히 소외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좀 약하네요. 아모레퍼시픽은 0.6%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실리콘트죠. 실리콘트도 2% 상승.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화장품에는 관심이 크진 않아요. 네. 굳이 내가 화장품 회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다라는 정도. 근데 그 연휴 사이에 또 나왔던 소식이 일본으로 가는 중국인 관광객이 1월에 네. 몇 프로 감소했는지 혹시 아세요? 1월에 80%? 61%. 61%? 네. 61%가 가네요, 그래도. 네,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아, 네, 61% 감소. 그만큼이 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련된 실적이 분명히 어디선가 터질 거예요. 분명히 좋은 실적이 나올 텐데 어디에서 좋은 실적이 나올 거냐를 확인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일단 뭐 얘기 나온 것들은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은 미리 오르긴 했지만 실적이 실제로 어디로 꽂히는지를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동향이, 자금 동향이. 옛날에 보면은 2015년, 2016년에 봤을 때 그거 기억나세요? 삼성 LNS라고 마스크팩. 그 회사가 중국인 자금들이 쏙 들어오면서 주가 10배 이상 났었거든요. 그런 새로운 자금들, 새로운 관심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굉장히 좀 지목해 볼 필요가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안 좋은 거는 하여튼 그 인버스네. 예, 인버스는 뭐 다 안 좋습니다. 곧버스 안 좋고요. 또 근데 코스피에서 하락주 보면 네. GSPNL이 마이너스 7%, 그다음에 신세계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춘절 연휴 지금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 나오는 게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으로는 실제로 꽂힐 거예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유통주가 좀 약한 게 보이죠.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미국에서 리스크 온이 들어오면서 네.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도 이런 기업들 최근에 좀 버텼던 기업들이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는 게 두드러지게 보인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황하는 이 와중에 전자와 닉스와 증권주는 NST부터 계속 올라서 그 시세를 이어갔는데 우리가 한 20분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약보합이었는데 네. 어느덧 한 1.5% 뜨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 자금이 뭐 ETF 같은 게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ETF 네. 자금이 전반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뭐 시장 전반적 특히나 코스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은 그거는 자체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여기 상승주 보면 하락 종목들이 거의 안 보이죠. 근데 지난주에 강했던 금융 지주가 약했던 것들이 보일 거예요. KB금융이나 신한주주.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냥 버텼던 기업들은 좀 약하고. 근데 코스닥은 코스닥도 예전보다 아까보다 많이 올랐네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금이 네, 들어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아까 0.9%, 뭐 1% 정도였는데 1.2%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 코스닥도 지금은 ETF 쪽 자금 들어온다라고 느껴지는데 한번 네.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그냥 개인들이면 네. 뭐 작년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그냥 반도체, 조방원 요거만 딱 샀으면 될 것 같아. 사실 뭐 확실한 걸 뭐 현대차도 솔직히 많이 올랐지만 그래봐야 2배 오른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친구들은 거의 한 3배 이상 다 간 것 같은데. 네. 제가 얘기한 뭐 반도체, 조방원 대장주들은 3배, 많이 올랐죠. 5배는 다 간 것 같아서 네. 굳이 뭐 현대차 사셨어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뭐 이런저런 고민 없이 그냥 반도체, 조방원 끝. 그거 이제 작년이었다면 그렇고 지금은 조방원 갖고 있으면 힘들죠. 그런가요 지금은? 그렇죠. 조선방산 많이 조정 나왔잖아요. 아, 많이 그래요? 힘들었어요 올해. 아, 네. 그래요? 원전은 조금 뭐 네, 선방. 원전은 그래도 선방했고 올해는 반도체와 증권주였죠. 아 증권주는 근데 너무 많이 오른다. 와 나 이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인데. 우리 다음 주에도 증권주 뜨겁다고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주 개별주를 보면 힘들어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증권주를 보려 그러면 정말 말씀드린 대로 그냥 ETF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프로가 말씀하시는 건 너무 많이 올라서 좋긴 좋은데 지금 실제 매매에서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개별 종목을 본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실적 대비해서 증권적 비싼다 그러면 그러진 않아요. 실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도 부담은 아까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단기 급등했으니까 이거에 따른 반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두려움도 존재한다라는 정도죠. 알겠습니다. 자, 개장시장 요 정도 오늘은 보면 괜찮을까 싶은데 그죠? 네. 네, 요 정도로 오늘 장프로님과 정리해 봤고요. 하여튼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네, 대부분 다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보다 코스피 200이 더 많이 오르는 거 보면 확실히 큰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장프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뵐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